여러분들 그 점수가 잘 나오네요. 평균이 69.4 역시 약 70점이네.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 하여튼 자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나 모의고사에서도 이상한 문제는 꼭 나와요. 일부러라도. 근데 저는 그런 건 다 배제한 거잖아. 맞힐 걸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잘 하시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이번에 근데 252라고 적어놓으신 분은 100점을 맞았네. 100점을. 이건 진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은데 누굽니까? 뭐 이렇게 비밀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100점 맞으신 분 252 252 진짜 누구지 꼭 안 나타나네. 여자분 같은데 252라고 쓴 거 보면 숫자로 252지만 이옹이 그러면 고양이 좋아하는 야옹이. 아유, 끝내 얘기를 안 하시네. 자, 11번 보세요. 다음은 도시 주관경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개최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창립총회. 1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가 추진위원회가. 2번 조합 설립인가 후에 요걸 틀리게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립인가 후에 설립인가 전에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등기 신청 전이라고 하면은 그럼 설립인가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얘기 말이 안 되죠. 그죠? 설립인가 신청 전입니다. 3번의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권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당연히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토종 소유자가 요청한다 그러면은 5분의 1 이상 동의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겁니다. 4번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등의 업무 처리하는 거 맞고요. 5번의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일반 총회와 달리 창립총회는 의사결정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통의 의사결정,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 이게 보통의 예류권 아닙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결의하는데 다만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따로 돼 있죠. 나중에 정식 총회에서도 이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센 것들이 따로 등장하죠. 네. 자, 12번 보시고 자, 우리 정비법 영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이 되느냐. 재개발조합을 묻고 있는 게 만약에 재건축이면 여기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사업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비슷하죠. 그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또는 지상권자까지 다 들어가잖아. 재건축은 아니라서. 제가 요거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토지와 건물은 이제 별개지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다.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사람 수 계산할 때? 한 명으로.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 이것도 한 명으로 봐야 되죠? 하나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유자 따로 있고 지상권자가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죠. 하나의 땅에. 그럼 몇 명으로 봐야 돼? 이거 하나로 봐야지. 하나의 땅이니까. 원리가 다 비슷한 거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의 땅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더라서 공유자 수대로 보게 되면 공유하지 않은 땅은 한 표밖에 안 되는데 공유하고 있는 땅은 공유자 수대로 여러 표가 되잖아요. 불평등하잖아. 하나의 땅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땅에 대해서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 따로 지상자 따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지상권 없는 땅은 한 표밖에 안 되는데 이 땅은 두 표가 된다는 얘기잖아. 부당하죠. 그러면 하나로 보는 거야. 대표자 한 명으로. 응? 그래서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라면 하나의 땅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죠?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되고 D, E, 2인이 공유한 하나의 주택이면 역시 주택 소유자 한 명으로 F가 소유한 1필지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G의 주택 이건 몇 명으로 봐야 돼요? 2명으로 봐야지. 토지는 F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2명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F가 소유한 한 필지 뒤에 건축되어 있는 F의 주택 그러면 F 한 명이죠, 그죠? 이건 2명이 되는 거예요.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H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K, 이거는 한 명으로 봐야 되죠. 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 하나의 나대지 아닙니까? 그럼 1121, 1121 5명이 되는 거지. 11, 5명. 이걸 또 6명으로 하신 분은 또 맨 끝에 거를 또 2명으로 계산했다는 얘기고. 어? 그래? 어? 없어? 그러네요. 그럼 다 맞췄다는 얘기네? 13번에. 그래도 또 어떤 이유로 또 7명 찍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 또 확인해 보면. 13번에. 자, 다음은 정비법상 동의 철회와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철회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 자, 우리 철회에서는 토지동수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해야 틀린 겁니다. 옛날엔 이랬어요. 정비법상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세밀하게 한다 그랬잖아. 옛날에 인감도장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이 나이 든 사람 거 막 가지고 있다가 막 허위로 찍고 이래서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은 동의서도 시장을 도 인정하는 그런 동의서에 뭐를 찍게 돼 있어요? 지장을 날인하게 돼 있어.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야 돼. 신분증명서 4번을 지장을 찍고. 원시적이라 그랬잖아, 지금은. 뭐 지장이 뭐 이걸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비법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 2번에 철회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철회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을 수등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내가 이제 철회하려고 했다. 동의를 했는데 철회하려고 한다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고 시장은수에게도 보내야 돼. 그러니까 2통 보내야 돼. 동의 상대방에게 보내고 시장은수에게 보내면 이 시장은수는 요거를 받자마자 이 받았다는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직접 가는 게 혹시 안 갈까봐 중요한 철회서가 도달 안 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회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받은 때와 시장은수로부터 이렇게 통지받은 때 중에서 빠른 때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때에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3번에 동의 철회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어찌다. 이건 개발법이랑 똑같죠. 만약에 설립인가 동의라면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정부서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따로 존재하는 게 또 정비법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원칙일 뿐이고 4번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이 4번, 5번이 그 예외예요. 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매우 중요한 동의 아닙니까?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와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이 동의는 중대한 동의로 봐서 이거는 조기 확정. 4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30일 지나면 철회 못합니다. 이렇게 따로 해놓고 5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최초로 동의한 때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법이랑은 달라지는 거예요. 개발법이라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하면 됐었죠? 여기는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30일 지나면 처리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러나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창립총회를 했다라면 이때는 처리 못한다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했다라면 창립총회를 정권학적 임원 선임하고 이게 다 됐는데 이때 가서 철회가 창립총회 끝낸 후에 30일 지나지 않았다라서 또 할 수 있다라면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창립총회를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예외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답은 제가 쉽게 1번을 가지고 가장 쉽게 냈고 이 중에서는
이걸 어렵게 낸다. 이제 4번, 5번 갖고 어렵게 내는 거지. 공부용으로. 자, 14번의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정비조합. 취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운수 등의 인가. 시장운수 등의 인가. 정비법이니까 맞고요. 2번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법에서는 면적 그 다음에 총수. 정비법상 반대로 사람 수부터 동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하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 1 카운트다운 동의 4, 3, 2, 1 동의 정확히 많이 나왔던 거고. 3번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안, 방 나눠서 단지 안에서는 공동의 각 동별로는 간단하게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동별로는 과반수 동의. 단지 전체를 제가 먼저 따졌잖아요. 단지 전체라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단지 전체 4, 3, 4, 3 동별 과반수. 단지 바뀌면 4, 3, 3, 2 4, 3, 3이죠. 단지 바뀌면 4, 3, 3입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4번에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얼마? 3분의 2. 아직 요거는 낸 적은 없어요. 2번, 3번은 낸 적 많지만 4번은 낸 적이 없는 게 이게 나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인가동으로서 막 4, 3, 2, 1, 4, 3, 4, 3 하면서 막 공부했는데 그건 만들 때 얘기고 물론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원래 이 동의를 가지고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받은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같은 절차를 원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의 요건, 똑같은 인가. 그런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조합이 결정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는 일반적 결의 요건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 결의 요건인데 일반적 결의에 비해서 센 결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가 세다 그랬죠? 제적 과반수니까 과반수 동의가 센 것이고 센 것이 과반수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과반수 동의 중에서도 더 센 게 특별한 게 따로 있죠? 그게 3분의 2잖아. 3분의 2. 예를 들어서 시행기획서 관리청계획 수립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센 과반수 동의란 말이에요. 결정수수가. 근데 이것 중에서도 뭐 정비사비가 10% 이상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 있으면 3분의 2까지 가잖아. 그래서 조합총회에서는 의결 정수를 따질 때는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없어요. 여기처럼 아예 4분의 3은 나올 수가 없어. 총회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 이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총회에서는 제일 센 동이기 때문에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도 제일 센 동이 3분의 2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시장수 인가받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가벼운 것이면은 가벼운 거 변경할 때는 그 동의 필요 없고 인가 필요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5번 얘기 아닙니까? 토지나 건축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운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미한 변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경미한 변경은 많지만 이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그 정관 내용 중에서도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이건 중대한 일이에요. 중대한 일이지만 왜 교체를 하고 왜 신규 가입하느냐?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돼요. 매매로 인해서 이전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경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 사람을 제명한다, 자격을 바꾼다 이런 건 센 일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어서 조합원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보지 않으면 부동산 하나 매매할 때마다 전체 총회 소집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죠? 15번에 자, 우리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여러분, 여기 조합원. 개발법이라면 구역이네.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을 하겠으니까 개발과 비슷한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된다. 이게 예외잖아.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잖아. 일단 그 틀부터 잡으시고
우리 여기서만 나오는 뭐 한 세대 막 같이 살 때 이런 거 따로 보셔야 되지. 이게 기본 틀이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에서는 동의 여부에 거주 여부 상관없잖아. 결격사유도 없잖아.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니까. 1, 2번이 둘 다 맞는 겁니다. 3번에 자리 요구할 때 이거 다시 봅시다. 자, 정비법안 특이한 얘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살고 있다. 한 세대에 속해 있다. 그러면 각자를 다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주민등록으로 옮겨서 만약에 세대를 달리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는 각각이 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대를 분리했다라면. 그런데 분리하더라도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당시에 조합원 수는 확정돼도 그 이후에 자꾸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리하더라도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해야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죠? 설립인가 전에 분리를 해야 되지만 설립인가 전에 분리했더라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배우자라.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에 분리했더라도 분리를 인정 안 하고 대표자 임명만 정합니다. 반면에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를 했다라면 글쎄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있어야 하더라도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설립인가 후라면. 그런데 반대로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각각 조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혼인의 반대, 이혼. 미성년의 반대, 성년. 그래서 이혼하거나 19세 이상 성년이 돼서 법정 분가한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이번에 이제 한 세대 사는 걸 기준으로 따져봤지만 어떤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설립인가 전이면 몰라도 역시 설립인가에는 인가 받으면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일부를 취득해서 각각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대표자 한 명만 조합으로 보겠다. 설립인가 후에 치르겠더라. 그 논리. 그래서 3번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조합으로 본다. 맞고요. 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혹시 19세 미만인데 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요새 진짜 사실상 있을까요? 요새 가뜩이나 나이 들어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 유행이 있잖아.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참 많았거든요. 미성년인데 결혼하는 경우가. 물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물론 많지만 지금은 뭐 다 결혼 안 하려고 해서. 4번에 한 세대로 구성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는 각각을 조합원으로 본다.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해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니까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고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설립인가 전에 이렇게 되면 각각을 본단 말이에요.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위 이전은 됩니다만. 5번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후 토지랑 건축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깔끔하죠. 4번만 틀렸고 16번에 정비법상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의 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대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개발조합? 그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죠? 개발조합에서. 요거는 100명 있을 때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하지만 이때 하여튼 이 대의원의 필수기간 요거는 역할은 굉장히 작아요. 총회 정권상이 너무 많아서. 2번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고리된 임원 및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는 있으나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는 없다. 요게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간 거지만 총회에서만 결의되는 총회 정상이 너무 많아. 정비법에서는. 즉 반대로 대의원과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임원과 대의원 선임만 놓고 보면은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임원의 선임만 총회 정권상 즉 대의원과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이 임원 선임만이고 해임이나 대의원도 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 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보궐선임이잖아. 보궐선임은 권리된 자가 있을 때 남은 임기 동안에 그 권리를 이제 보궐선임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냥 선임은 큰 거지만 보궐선임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보궐선임만큼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보궐선임이라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도 조합장만큼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궐선임이라도 조합장만큼은 총회에서만 하라 이 얘기예요.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거 3번의 투기과일중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조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당연히 됩니다.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매수했다.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위전은 원칙으로 된다고 봐야 돼요. 원칙으로 된다고 보지만 어디에서만 안 되는 예외가 있어요? 투기과일지구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거 재건축에서만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재개발까지 통제 들어가는데 항상 투기랑 제일 많이 관련된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면 좀 더 강화돼 있고 재개발은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면은 요 시기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관리 처분기 인가 후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이라면은 요것이 관리 처분 인가 둘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이후에 취득한 자는 취득했지만 조합원이 안 된다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안 돼요. 물건 못 받아 그러면 소유자지만 물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바로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된단 말이죠. 투기과일지구에서. 설립인가 전이면 아직 뭐 조합은 지위도 없으니까 논할 필요도 없고 설립인가 후부터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재개발은 이거보다 훨씬 봐준 거죠.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후가 아니고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만 안 된다는 것이니까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취득한 자는 투기과일지구라도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건축 훨씬 세가 둘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 보세요. 물론 이때도 다시 또 이런 경우로 하더라도 되는 예외가 존재하잖아. 되는 예외가 이혼 상속? 상속 이혼. 상속 어쩔 수 없어. 상속 어쩔 수 없고 이혼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상속 이혼 것은 다 지되고 또 부득이한 경우로 양도하는 경우도 되는 경우 있죠? 그걸 뒤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냈나? 너무 어려울 거 안 했나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좀 기억하시라고 한 건 있는데 다른 부득이한 사연 잘 나오지도 낸 적도 없고 하지만 나오더라도 부득이한 사연 여러분들이 그 주택부터 잘 하니까. 그런데 어떤 양도를부터 양수한 자는 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그거 하나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해라고 한 거.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동시에 5년성.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동시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이런 양도이라면 아무리 투기과일지 있더라도 투기랑 관련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팔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더 잘 값 제대로 받고 잘 팔 수 있겠죠? 4번의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맞을까요?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장이 아닌. 제외라고 한자 쓰기 싫으면 아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니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겸직금지죠. 그러나 조합장만큼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이 이제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아예 대의원으로 보는 거죠. 이제 조합장이 아닌 그래야 돼요.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할행위는 무효이다. 유효,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미 퇴임 전에 관할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17번의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임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권을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3년이에요. 3년이 최대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불가능할 이유가 없어요. 2번
조합원의 수가 150명인 경우에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해야 되며 감사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그 조합장은 대표자 한 명만 있어야 되지만 이사감사는 개발과 달리어서는 또 막 자격 조건 아니면 이렇게 몇 명 둬야 되느니 막 이런 임기까지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제가 3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보통 3. 그러니까 아까 임기도 3년이 최대치고 이사감사수에도 3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조합장이 너무 힘들어져서 안 돼. 그래서 3명 이상이 원칙이죠. 감사는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3명이 한도란 말이야. 최대 한도. 1명 이상 3인 이하. 감사는 1명 이상 3인 이하. 이사는 3인 이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조합 중에서도 정비조합에서 조금 크다 기준이 100명 초과 아니냐고 좀 크다 작다를 따진다 그랬죠? 원래는 3명 이상이지만 100명을 넘는 조합이다. 그러면 5명 이상이 돼요. 최소가 5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150명짜리니까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사수는 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명 이상. 그 다음에 3번의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선임된 때로부터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시행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계획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계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라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이 요건은 조합장에게만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여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 영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정비자의 임원이 되려면 이건 이제 그냥 임원이 될 자격이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이 될 자격인데 이런 것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신설된 거 아닙니까? 정비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서밀 직전 적어도 3년 동안 정비국 내 거주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든지 또는 거주가 그렇게 안 된다면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 1년 이상 거주 또는 소유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소유. 이 둘 중에 하나를 채워야지만 조합장 이사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장이 선임되면 그때는 아까 2번 같은 요건을 조합장은 따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일단 이건 4번은 이제 선임되기 위한 요건 아닙니까? 요거 하면 뭐 5년 이렇게 이런 게 나오지만 아까 3이 많았어요. 5번에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이거는 정비법에만 특이한 얘기잖아요. 임원의 결격사유가 개발조합, 정비조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정비조합이 좀 따로 추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정비법 자체를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나서 벌금 100만 원, 0 하나 빼니까 10년이 지나야만 임원이 될 수 있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여기만 특유한 정비만 특유한 결격사유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18번 보시고 정비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총회 의결하면 정비조합 총회에서는 역시 개발법은 없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일단 의결하기 전에 출석 정족수를 채워야 되고 출석 정수를 채운 상태에서 의결 정수를 따지는데 여기서 출석 정수는 직접 출석한 걸 얘기합니다. 원칙이 10%. 여기다 다른 구체적인 중요한 게 딱 들어가면 20%. 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저번에 10% 이상이 직접 출석, 대리인을 출석, 처음엔 서면 말고 직접 출석이 10%. 다만, 어이구 창립총회 중요해 보이네요. 시행계획서 관리처분이 중요해 보이네. 제가 정비법에서는 시행자 밑에 있는 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을 다 중요하게 봅니다. 둘 다. 이 두 가지 계획,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 정비사비, 사용비용, 요것만이에요. 요거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아까 창립총회에서 의결 정수는 따로 있었지만 출석 정수는 없었죠, 그죠? 근데 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20%에서 하라는 거예요. 의결 전수는 이제 그쪽에서 별도로 해놨지만, 그리고 시행계획서 관리 제공이 중요하고, 청비사비를 어떻게 쓸지 바꿀지 하는 거, 돈에 관련된 거, 요게 20% 이상 직접 출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립 중엔 따로 있어서 그렇지 시행계획서 관리 제공 이런 거 돈에 관련된 것은 의결 정족수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3번의 총회 의결 중에 시행계획서와 관리청계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차석. 원래 총회에서 의결할 때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없으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센 게 과반수 동의,
중에서도 더 제일 센 게 3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것일까. 그럼 여기 시행에서 관리처목이라면 나름대로 중요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과반수동의가 되겠죠. 과반수동의. 그냥 과반수동의. 그냥 과반수라면 출석 얼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제적 과반수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여기에 대해서도 이 시행교사 관리처목에 대해서도 1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라고. 다른 얘기 없으면 이렇게 과반수가 되는 것이고 제적 과반수. 4번에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 총회개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시행교사 관리처목이 또 과반수지만 정관 변경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변경할 때가 과반수동이란 말이에요. 과반수동이. 그런데 이 정관 동의 내용, 변경 내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걸 바꾼다, 정비구역 위치를 바꾼다, 뭐 돈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땐 3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정관 변경 자체는 과반수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도 그게 이거죠. 5번. 다만 정관 내용 중에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정비구역 위치와 면적, 구역이 바뀌게 되면 그 소유자 다 바뀌게 돼. 조합의 비용 부담, 회계, 정비사업의 부담식이 돈에 관련된 거.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서 봐서 이 내용은 3분의 2 이상 찬성. 제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아까 3번에서 그죠? 시행계사 관리처목에서는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는 그게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출석과 의결 점수는 요거를 통해서 거의 다 한 겁니다. 예. 아유, 조합에 대한 거 참 중요하지만 참 많이 했네. 자, 이제 19번 봅시다. 정비법상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제가 정비법상 매도 청구는 당신 물건 나에게 팔아라. 당신 나에게 팔아라 하는 거. 어느 사업에서 어느 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어느 사업에서만 인정해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여기서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재건축이라면 아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통소유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통소유자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될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합 물건은 상관없는데 조합원이 아닌 자의 물건을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남의 물건을 대해서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합니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 등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안 될 사람 중에서 글쎄 재건축에서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특이하게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조합원이 안 되는데 상관없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동의를 안 했는데도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동의할 것을 동의할지 말지를 얘기해달라. 그럼 거기서 통보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회답을 하고 회답한 이후에도 확정된 사람에게 매도를 언제까지 매도 청구를 하라. 이런 귀찮은 절차가 들어왔지만 이런 귀찮은 절차의 숫자를 물어본다는 것은 제 예상으로는 거의 안 물어봐. 이거는 귀찮지만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제가 예상해서 안 나온다는 건 나와서 틀려도 다른 거 맞추면 돼요. 다른 거 맞추면 돼요. 하면 좋겠지만 뭐. 자, 보세요. 매도 청구권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이거를 가장 쉽게 바꾼다면 틀린 얘기로서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한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틀리는 거지. 재건축에서만. 재건축에서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는 조합 설립 동의와 관계없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동의와 상관없죠? 애초에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에요. 동의와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이런 자에게 못한다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또는 시장소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렇게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지 아니한 적에 진짜 안 할 거냐, 동의 여부를 이미 안 했는데 회답하고서 이렇게 촉구하라. 제가 언제까지 촉구하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 피곤할까 봐 안 적어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까지 바꿔서 내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기억은 나세요?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며칠 내에 통지하라 돼 있어요? 60일? 30일? 몰라도 돼. 안 적어놨잖아. 그게 30일 내에 촉구하게 돼 있고, 촉구받은 사람이 이제 회답하는 게 2개월이고, 매도 청구하는 게 끝날 대로 2개월, 그건 4번, 5번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4번에서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보세요.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가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돼. 근데 회답을 안 했어요. 회답을 안 했다면 동의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볼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동의 안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미 동의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동의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동의하겠다고 확 회답을 해야지. 회답 없이 말이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요 내용을 바꾼 거예요. 또 5번의 시행자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회답 기간이 만료된 뒤로 2개월 내 매도 청구. 회답 기간 끝난 뒤부터 매도 청구 기간은 2개월. 그나마 이건 제가 적어놨지. 아까 회답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건 30자리는 안 적어놨지만 이거 적어놨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에 다음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사업시행 인가. 이겁니다. 이제 조가 끝났고 여기 왔잖아.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원수의 인가를 받는 건데 시장원수가 직접 시행자라면 고시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개발법의 실시계획과 비슷한 얘기지만 거기랑 약간 다른 것이, 여기서 민간 출신, 민간 시행자나 민간 출신의 시행자라면 작성하고 인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합이라면 아까 조합이 시행자로서 이걸 작성했다 그러면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데, 아까 우리 총회에서 할 때 시행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출석 정족수는 20% 이상,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의결에 대해서만 이제 의결을 얘기하니까 과반수가 돼요. 만약에 민간 출신인 지정개발자다 그래도 조합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보시면 돼. 소유자 과반수, 면적 50%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과반수처럼 조합처럼 비슷하게 보여. 그런데 이때도 시행자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면, 토지사는 단체도 아니에요. 지정개발자도 아니란 말이야. 토지사는 못 믿기 때문에 시행계에 대한 동의 요건이 다른 과반수에 비해서 세다. 431 동의잖아. 431 동의잖아. 그죠? 그런 차이점. 그래서 일본의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 보통의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원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원수 인가죠. 단순한 겁니다. 2번, 시장원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라.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인가 신청이 있게 되면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를 글쎄 모의고사에서 이런 숫자를 바꿔서 낼 사람은 글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갖고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숫자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숫자만 제가 저로 바꾸잖아. 이걸 만약에 옳은 것을 찾아라면 이걸 바꿔서 정답 아닌 걸로 제가 냈겠지만 옳지 않은 걸 찾으니까 그냥 맞게 해놨고, 이거 60일짜리 있거든요. 3번의 조합은 인가 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조합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조합이 할 때라면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돼. 이 조합원 동의가 구체적으로는 얼마였어요? 과반수 동의였잖아. 과반수 동의 앞에서 배울게. 4번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이 지정개발자가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받은 사람이거든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건 조합처럼 소유자 과반수는 똑같아. 근데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이니까 과반수랑 약간 다르죠. 과반수는 굳이 따지면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잖아. 이건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걸 포함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수랑 2분의 1 비슷하게 이렇게 조합처럼 돼 있다. 그런데 5번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 소유가 할 때만큼 더 못 믿어서 다른 민간보다 못 믿어서 인가 신청 전에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431동이란 말이에요. 아까 마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431동의가 돼. 네, 가분수가 아니고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431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21번 정비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다 틀린 거. 이게 시공자 선정에 대한 얘기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자, 우리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민간 출신인 시공자 선정할 때 이번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라. 사업시행 인가 받은 후에 선정해야 될 사람은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라 그랬잖아.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조합이라면 선정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조합을 만약에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죠. 조합의 설립인가 후지. 조합은 설립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라면은 이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3번의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하라. 경쟁입찰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조합은 시기를 통제하니까 방법을 경쟁입찰로 선정하라. 항상 수의계약은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법 원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 조합원이 100명이야. 좀 작은 조합이다. 100명이야. 작은 조합이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고요. 4번의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아닙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요. 그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못 믿어서 사업시행 인가 따고 나서 선정하라. 이걸 시행자 지정 고시구가 아니죠. 그 시기를 통제한 것만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맞게 돼 있고 딱딱 시기 보세요. 저는 2번만 틀리게 했지만 다른 것도 얼마든지 틀리게 할 수 있어요. 5번에 시장운수나 신탁업자인 시행자는 주민 대표회 또는 토종 소유자 전체 회의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정하게 시공자를 추천을 한다. 그러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의무. 시장운수 등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토종 소유자는 시행자가 아닌데 그 대신 경쟁입찰로 추천할 수는 있고요. 추천해 줬으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꼭 선정해 주라. 그 얘기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예. 22번. 다른 거 하면 어떻게 중간에 두 번 쉬고 합니까? 한 번 쉬고 합니까? 한 번 쉬고 그냥 쫙 나가요? 네? 아니 이걸 뭐 두 번 쉬기에는 또 이게 다 충분히 말씀드리는데도 다 되잖아 이게. 지금 여기서 또 쉬고 나서 또 나머지 문제 풀기도 뭐하고 그죠? 안 피곤해요? 30번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잠깐 쉴까요? 해? 쉬어요? 쉬자는 얘기도 있네. 제가 다음부터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한 15번 정도까지 풀고 이렇게 한 타임 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 쉬자는 분이 있으니 원래 권리가 두 번 쉴 권리가 있는데 쉬고 합시다 해서